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고혈압 최신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환자 맞춤형 치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먼저 정확한 혈압 측정이 정확한 진단과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토마틱 오피스 BP나 가정혈압, 활동혈압 측정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환자를 심혈관 질환 위험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조기에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는 더 로워 더 베러, 혈압을 낮게 조절할수록 좋다라는 관점으로 Early Intensive Therapy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노인이면서 특히 노쇠한 경우에는 과하지 않은 것이 좋고 less is more가 되겠습니다. 레이트하게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less tight therapy가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고혈압 약물 병용요법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고혈압 약물 병용요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표적장기 손상이 있는 1기 고혈압 환자, 2기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고혈압 약물 병용요법을 권고하고 있고 약물 병용요법을 할 때는 꼭 단일 제형 복합제를 사용하는 것이 순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작용 지속 시간이 긴 24시간 혈압 조절이 되는 고혈압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또는 밤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24시간 혈압 조절, 야간 혈압 조절에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몇 가지 기본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환자 평가나 여러 가지 환자의 관리에 더 좋은 면들이 많습니다. 증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38세 남성 박 씨입니다. 38세 남성 박 씨는 최근 들어 심해지는 피로 때문에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박 씨는 IT 기업 개발자로 요즘 들어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야식으로 치킨이나 콜라 등을 많이 드셨습니다. 주로 앉아서 일하면서 운동은 거의 하지 못하여 체중이 증가하셨습니다. 현재 키는 172cm에 체질량 지수가 30으로 비만하시고 배도 많이 나와서 허리둘레도 96cm 정도로 복부 비만이 있습니다. 평소 코골이가 심하였고 무호흡도 자주 생겨서 걱정을 하시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은 136에 87이었고 이전에도 혈압이 조금 높지만 고혈압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복부 초음파에서는 지방간, 소변 검사에서는 미세 알부민효가 검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례를 보겠습니다. 80세 여성 최 씨입니다. 80세 여성 최 씨는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2달 전 낙상으로 주저앉으면서 골다공성 척추 압박골절이 생겨 수술을 받았고 한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후 쇠약해지면서 거동과 일상생활이 불편해져서 1주 전에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입니다. 65세경부터 혈압약을 복용하셨지만 1년 전부터는 혈압도 높지 않고 어지럼도 있어서 자의로 혈압약을 중단한 상태이고 요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155에 70 정도였습니다. 키와 몸무게가 감소해서 현재는 체질량 지수 18 정도의 저체중 상태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발표된 각 나라별 여러 고혈압 지침별로 BP 카테고리와 타겟 BP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17년 미국 지침입니다. 2017년 미국 지침에서는 최초로 130에 8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지침에서는 여전히 140에 90을 고혈압 진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카나다 진료 지침을 보면 고혈압 진단 기준을 135에 85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35에 85로 놓는 것은 활동 혈압을 고혈압의 확진 진단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목표 혈압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조금 더 루즈하게
혈압 조절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권고하는 것이 대부분의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 지침의 경우에는 65세 미만이면 120에서 130 사이로 조절할 것을 권고하였지만은 65세 이상이면은 130에서 139 사이로 조절한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인터내셔널 소사이티 오브 하이퍼텐전 진료 지침에서도 65세 미만에서는 120에서 130 사이를 목표 혈압으로 권고하고 있지만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40에 90 미만을 목표 혈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카나다 진료 지침을 보면 75세가 넘는 분들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2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고하는 이유는 카나다 진료 지침에서는 75세가 넘는 고위험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오토메이티드 오피스 BP, 특히 unattended, 의료인이 같이 들어가 있지 않는 방에서 혼자서 조용히 있는 곳에서 측정한 unattended automated BP를 기준으로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혈압 조절을 했을 때 스프린트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120 미만을 목표 혈압으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카나다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 지침과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점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다른 유럽이나 중국, 한국, 일본 지침 등은 비슷한 지침별 BP 카테고리와 타겟 BP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특히 우리나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고혈압 진료 지침인 2017년 미국 심장협회 지침, 2018년 관 고혈압 학회 지침, 2018년 유럽 고혈압 학회 지침을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2022년 지침의 초안을 발표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압 분류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130에 80 이상을 1단계 고혈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한고혈압학회와 유럽고혈압학회에서는 여전히 140에 90 이상을 고혈압 진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혈압을 보면 특이한 점은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130에 80 이상을 고혈압 기준으로 봤듯이 목표 혈압도 130에 80 미만을 단일화된 목표 혈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유럽 고혈압학회에서는 혈압 조절 하한치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혈압 조절 하한치라는 것은 고혈압으로 진단된 고혈압 환자를 혈압 조절을 할 때는 혈압 조절을 충분히 하긴 하되 120에 7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하한치를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 혈압을 보면 이렇게 범위로 제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인 경우에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120에서 130 사이, 이완기 혈압도 70에서 79 사이를 목표 혈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범위로 제시한 것은 당뇨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120에 7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이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전통적인 고혈압 기준과 목표 혈압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다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권고하였고, 만성 콩팥병 환자 중에도 미세알부민여가 동반된 경우에는 130에 80 미만으로 좀 더 철저하게 조절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공통된 강조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혈압과 활동혈압 측정을 강조한 점입니다. 진료실밥 혈압 측정인 가정혈압과 활동혈압 측정은 공통되게 강조하였는데요. 이를 고혈압 확진과 배2의 고혈압 배제 또는 고혈압약 증량 또는 감량할 때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공통된 강조점은 약물 병용요법입니다. 2017년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2단계 고혈압인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 약물 병용요법을 권고하였고, 2018년 유럽 고혈압학회에서는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에게
단일 제형 복합제를 추천하였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시켰는데요. 수축기 혈압이 150 미만인 저위험군 1기 고혈압인 경우 또는 7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노쇠, 쇠약한 환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단일 제형 복합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2기 고혈압인 160의 100 이상이거나 고위험 고혈압에서는 처음부터 소량의 이제 병용요법 사용을 권고하였습니다. 고위험 고혈압의 정의는 1기 고혈압인 140에 90 이상이면서 위험인자가 3기 이상 또는 당뇨병, 무증상 장기 손상이 있는 경우 또는 고혈압 전 단계이면서 임상적 심혈관 질환, 만성 콩팥병, 무증상 장기 손상을 동반한 당뇨병인 경우에는 130에 80 이상일 때도 처음부터 소량의 이제 병용요법을 권고하였습니다. 소량의 이제 병용요법을 할 때는 단일 제형 복합제를 사용해서 순응도를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병용요법을 할 때는 안지오텐신 차단제나 AC 억제제 또는 칼슘 차단제 또는 이뇨제 이 3제 사이에서의 병용요법을 우선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저항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알도스테론 기량제를 추가하여 치료할 것을 고려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지침별 고혈압 약물 치료를 봤을 때도 대부분 비슷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소사이티 오브 하이퍼텐션에서는 AC+C, 즉 AC 이니비터나 ARB 더하기 C12 로도즈 컨비네이션을 이니셜로 사용하기를 권하였고 그 다음 단계로 AC 이니비터나 ARB 플러스 C12의 풀도어즈, 거기에다 다이ure틱스를 추가, 그래도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스피로락톤을 추가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약물 치료의 접근법에서 여러 지침에서 처음부터 이제 복합제 사용을 일반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복합제 약물의 풀도어즈나 그 다음 이뇨제 추가 그리고 저항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스피로락톤 추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저용량 복합 약물을 사용할 때 단일 제형 복합제를 사용해서 순응도를 높일 것을 여러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